오늘 날짜 2021년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진행됐던 내용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에 앞으로 하면 하루하루 하면서 아마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질 거고,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바로 그냥 진행할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문 중에 한 문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면, 자, 이 문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저의 방송 시작도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문 대통령이 그 회담에 앞서서 열린 한국 전쟁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참여해 한국전 영웅 랄프 퍼켓 대위에게 경의를 표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하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내용이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5분 동안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첫 번째 부분은 미군에서 한국군에 대해 직접 백신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 수량이 이제 55만 명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이제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성과였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였고, 자,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다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성과에 대해서 풀어드리기 전에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웃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일단 요약본이에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요약본인데 많이 있죠. 삼성은 파운드리 공장에 얼마를 투자할 것, 왜 이거는 그거겠죠. 삼성이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하라는 건데, 이거는 아무튼 다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일단 제 영상의 흐름에 따라서 6번 한미동맹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것,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최근에 논란이 됐고, 이게 오늘 날짜로 좀 문제가 된 거죠.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요. 자, 이제 중국의 입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이, 이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게 기사들인데요. 자, 기사를 모아봤는데, 제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조사할 때는 바이두라는 중국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중국이 우리 이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중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상당히 조용하게 끝났기 때문에 왜 그러지 하고 또 봤더니,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처해 있냐, 지켜보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사이에서 어느 틈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때도 중국에 대한 언급이 1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심스럽게 잘 넘어갔나 보다 했는데, 그리고 넘어갔죠, 21일에. 근데 오늘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런 기사들이 한미 정상 대만 언급에 내정 간섭 용납 안해, 불장난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려를 표한다, 중국 겨냥한 거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요약본 중에 6번이 문제가 됐던 거죠.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미동맹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것. 손대지마 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맨날 이거 할 때는 손대지마 선님이 자꾸 채팅을 쳐가지고, 이거 또 영상 녹화 부분에 또 담기시겠네,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자, 한미동맹이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거죠. 지금 대만이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필요는 없고, 대만이 어떤 지금 위치에 처해 있냐, TSMC라고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규모가 큰 업체가 이제 TSMC라고 대만의 기업인데요. 그 기업을 이제 키워준 게 미국이죠. 대만이 그냥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미국에 같이 미국 쪽 편을 들어가지고, 미국 쪽으로 손대지마 성님 저 글 읽다가 그냥 보지 말아야겠다. 그래 녹화본인지 재생본인지 내가 어떻게 하노, 이게 뭔 말이야, 그게 이건 뭔 말입니까? 녹화본이 아닙니다, 이건 재생본이. 뭔 말이야, 저 이상한 말 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정지가 됐잖아.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이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 대만이 지금 어떤 텐션을 취하고 있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편을 아예 들어버렸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대만이 취했던 이득이 뭐냐, 미국이 TSMC라는 반도체 회사를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라는 업계에서 대만의 TSMC가 그 업계의 1위에 들어서는 미국의 공조가 있었던 거죠.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고, 대만은 중립이 아니라 미국 쪽에 완전히 지금 가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이런 현 시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한미 동맹은 대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낼 것, 이 말을 했는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가 뭔데 대만의 평화 안정 이런 거 얘기하냐, 니네 사안 아니다, 우리로서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원래 21일 당시에는 괜찮게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중립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넘겼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오늘 날짜로 막 저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게 또 이제 거꾸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게 요즘 많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왼쪽은 우리나라와 미국, 그 오른쪽은 미국과 일본 이렇게 그 정상회담을 한 건데요. 이거를 좀 비교하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표를 보여드릴게요.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보다 더 성공적인 외교를 펼쳤다.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정치적인 지식이 없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 정치 지식이 있으시면 저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를 본인들 색깔로 물들여도 좋으니 좀 많이 가르쳐 달라.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아직도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저로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양쪽 의견이 있는데요.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 오른쪽이 이제 일본인데요. 개최일은 한 달 전쯤에 했습니다, 일본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고, 그 미국에서는 일본은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2겹이나 착용했어요. 일본 쪽에서는. 일본 정상이랑 미국 정상이랑 만났을 때는 그 바이든이 2겹이나 착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찬 주메뉴, 이것도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회자가 되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크랩 케이크를 일부러 미국에서 준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입맛을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일본의 총리죠. 스가는 햄버거를 싫어하는데 하필 또 햄버거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가 아예 만지지도 않았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회자되고 있고, 오찬 시간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거를 봐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공적인 정치 외교를 펼쳤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특히 저로서는, 문외한으로서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밥 먹고 저러는 게 실질적인 그 정치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기사들이 막 터지고 있으니까 뭐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친근감의 표시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저게 또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친근감의 표시가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긴 하는데요. 정치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저게 그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넓은 식탁에 앉았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근데 미국과 한국은 엄청 가까운 식탁에 앉았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 언론에서도 제가 또 이제 야후 재팬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 언론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 스가는 뭐 점심 식사에서도 외교가 졌다, 뭐 나머지 외교에서도 졌는데,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근데 그게 반어법인지 뭔지 저도 잘 몰라서, 이건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받아들이시고, 저는 잘 모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런 객관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목차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도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서 이번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번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 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세대 사람들은 좀 많이 들었어요. 살아오면서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1979년 정의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 이전 받기 위해서, 미국한테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우리나라가 이제 800km 이상은 미사일을 나가는 거를 개발하지 않겠다, 개발할 수 없다, 제한이 걸린 거지. 미국한테 기술을 받는 대신에 미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킬로미터 수를 제한을 걸어두고, 너네 이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어, 금지야,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요. 이게 이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처음 합의됐고요. 그리고 이제 4차례, 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놓치기 식으로 이렇게 표를 준비했는데요. 표 보시면 4차례 정도 개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지침이 종료가 선언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 관련된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에서 개발 제한이 풀렸다. 예를 들면은 800km 안에서만 개발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군사 업종이나 우주항공 업종 쪽에서 제한 사항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쪽 종목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하나 생긴 거죠. 상승 재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완전히 보지 않는다, 완전히 적대적인 게 더 없어졌다, 어떻게 좀 말해야 되나, 완화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믿는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믿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런 미사일 지침을 풀고 800km를 풀고, 본인 나라 미국까지도, 우리나라가 미국까지도 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를 종료 선언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충분히 믿는다, 무슨 말이냐, 한미 동맹이 조금 더 굳건해졌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사일
지침으로 인한 파생되는 얘기들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아르테미스 협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르테미스 협정? 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에서 밝힌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 부문에 있어서 파트너십,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앞으로 이 사업 부분들을 잘 나아가 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내용인 거죠. 아르테미스 협정에 대한 내용이 뭐냐? 그 아르테미스 협정 프로그램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알죠? 나사가 2024년에 달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이에요. 2024년에 나사가 계획 중인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등 9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그 10번째 나라가 이제 우리로 협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요즘 비트코인을 하시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건데 그 저와 같은 세대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얼굴만 봐도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정말 웅장한 순간들이었는데 TV로 봤죠. TV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들이었어요. 우주선을 타는 우주인이라고 하나? 우주조종사라고 하나요? 우주선 조종사라고 하나요? 아무튼 왼쪽이 이제 이소연, 오른쪽이 이제 고산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첫 번째 우주인으로 발탁된 게 왼쪽에 있는 고산이라는 이 남자 우주인이었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라 좀 옮겨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여성분이 발탁돼서 갔고요. 처음에는 고산이었는데 왼쪽에 있던 남성분 고산이었는데 나중에 이소연 우주인을 교체되고 발사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우주선을 쏘는 한 달 전에 갑자기 교체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으로 교체가 됐어요. 갑자기 교체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도 기사예요. 오래된 기사 넘겨왔는데요. 센터에서 훈련 중인 고산씨가 훈련 교재를 무단 반출하는 등 규정을 여러 차례 어겨 예비 우주인으로 함께 훈련받던 이소연씨로 교체됐다. 교재를 무단 반출해서 그랬대요. 교재를 무단 반출. 이 교재가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 뭐 회사 기밀처럼 그 기업으로 치면 기업 기밀처럼 좀 중요한 거였나 봐. 그러니까 무단 반출이라는 이유로 저게 그렇게 될 일인가 했는데 보니까 아주 약간 문제아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제가 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좀 납득이 안 돼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훈련 교재를 뭐 실수로 뭐 자신 개인 불편가 아무튼 뭐 집에로 가져갔다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한때는 뭐 가족이랑 여자친구한테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라고 있는 제한구역에서도 막 구경시켜주고 막 그런 적이 있대요. 좀 이상하긴 한데 짜질구리한 일기들이라서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들은 다 같이 TV로 봤었죠. 그때 당시에 TV로 이제 한국인이 우주로 날아가는 거 그리고 우주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지 그게 막 TV에 나오고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한국우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매수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이렇게 항공 3사의 그 항공사업부문이 합병해서 1999년도에 설립됐고요. 뭐 이런 회사예요. 이런 회사고 게다가 이제 방위산업도 엮여있다는 거죠. 방위산업도 엮여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제가 이걸 왜 하냐, 왜 이 얘기를 꺼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요약하자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 그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한반도가 비핵화를 하자. 이 협의를 한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르테미스 협정을 따른 항공 연구 분야 파트너십. 화면이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빨리 끝내고 일단 정리하고 다시 키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이제 항공 연구 분야 파트너십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 한국 항공우주라는 종목이 포함된다는 거죠. 방산업체이기도 하면서 우주항공 분야를 연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수혜주가 한국 항공우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오늘 매수했다는 거, 오늘 1,500만원 정도 매수했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렸죠. 매수한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이번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있었던 성과 마지막인데요. 백신 파트너십을 맺자 이렇게 각국의 정상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성과는 그 한미 백신 동맹인 거죠. 백신 동맹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지스랑 SK 바이오사이언스 두 종목이 이제 수혜주로 이제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백신주들이 급락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예요.
이런 기사를 제가 옮겨온 건데, 아무튼 결론이 뭐냐,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그 협력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이제 기술을 좀 이전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따른 수혜주가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국내 다른 바이오 주식들인데,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으로 따른 영향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상승했고요. 서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뉴스만 스쳐도 상한가 가는 장세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호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왜 0.9%밖에 오르지 않았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미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mRNA 방식의 백신을 만드는 방식을, 설계도면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돌고 있어서, 이미 오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미 반영돼 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되어 있다, 주가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미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호재가 터져도 상승이 나와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0.9%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런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국내의 그 바이오 업체들이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12%.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은데 저런 이슈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길어졌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5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길어졌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끝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냐면,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네, 이게 이제 공동성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좀 정리가 좀 안 돼서 요약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약을.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 서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떤 텐션을 유지했느냐, 중국은 어떤 생각을 유지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미국은